안녕하세요, YC리뷰입니다.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하고 사용한 지도 3주째 돼가네요. 저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스마트폰을 변경하다 보니 이전 아이폰 12 프로에서 갈아타게 됐는데요. 이제껏 쭉 사용해본 아이폰들을 보면 아이폰 4로 입문을 시작한 이후 거의 짝수 모델들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짝수 단위 모델이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큰 변화를 줬던 건 사실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아이폰 12 시리즈를 사용하시다 2년 단위로 폰을 바꿀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 달라진 부분에 대한 체감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첫 번째로 무게 및 디자인입니다. 아이폰 11 때부터 유지해오던 이 각진 디자인은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 외관상 두 제품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서 색상에 대한 것만 아니면 크게 감흥은 없었습니다. 더구나 저는 사실 12 프로의 퍼시픽 블루가 딥퍼플보다 더 예뻐 보여요. 이번 14 프로 같은 경우는 예쁘긴 한데 그래도 시그니처 컬러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. 색상에서 확 좀 구미가 땡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딥퍼플을 포기하기엔 기본 블랙, 화이트는 좀 식상하고 골드는 왠지 좀 싫더라고요. 아무튼 울며 겨자 먹기로 시그니처 컬러를 구매하긴 했습니다. 12 프로와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제품을 손으로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요. 12 프로의 무게는 186g, 14 프로의 무게는 217g입니다. 31g이나 차이가 나는데요. 그러다 보니 들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무게감의 차이가 있고 두 제품의 가로폭은 동일하고 14 프로가 1cm가 더 길어졌습니다. 두께는 12 프로는 7.4mm, 14 프로는 7.85mm로 0.35mm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제품을 생폰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케이스 많이 끼시잖아요. 케이스까지 끼고 들고 다니다 보면 무게 차이 및 두께 차이가 좀 배가 된 느낌으로 체감이 확 됩니다. 아이폰 X에서 12로 넘어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무겁고 두껍지? 아이폰 X이 진짜 손에 감기는 그립감이 좋은데? 라고 생각했을 때 14 프로를 쓰다가 12 프로를 잡아보니까 이게 진짜 슬림한 거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자, 사람이 참 적응이라는 게 그쵸? 아무튼 아이폰 14 프로 이 역시도 적응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품이 무거워지고 좀 두꺼워지니까 첫 이미지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. 또 뒷면은 더 가관이죠. 카메라 섬 사이즈가 엄청납니다. 물론 카메라 좋아졌죠.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14 프로 카메라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케이스 낀 모습을 봐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12 프로가 더 예쁩니다. 가격 같은 경우 사실 정확하게는 환율이 문제죠. 이 미친 환율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2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해봤습니다. 아이폰 X부터 쭉 256기가를 써왔었는데 이게 또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 아이들 사진 찍어주다 보면 256기가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으로 512기가로 구매를 했는데 카드 할인 사전 예약도 실패해서 LG 베스트샵에서 200을 긁었습니다. 같은 용량 기준으로는 약 30만원 정도의 상승이 있고요. 용량 업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가격 상승의 체감이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.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두 제품 모두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에 2532, 1170 해상도, 460ppi, 200만 대 1의 명암비와 트루톤 디스플레이, HDR 디스플레이까지는 동일합니다. 달라진 건 14 프로 같은 경우는 120Hz 가변 주사율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기술이 들어가 있고 밝기는 12 프로는 일반 800니츠, HDR 1200니츠, 14 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 1000니츠, HDR 1600, 야외에서는 최고 2000니트를 제공합니다. 확실히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밝기 차이와 주사율 차이는 있습니다. 좀 더 매끄럽고 촬영을 할 때 혹은 야외에서 사용 시에는 12 프로가 그렇게 딸리는 건 아니지만 14 프로가 확실히 좀 더 매끄럽고 밝더라고요. 그리고 14 프로의 핵심이죠. 기존의 노치 디자인을 탈피한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생겼는데요.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.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백그라운드와 애니메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감성의 애플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.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 충전 중, 통화 알림, 페이스 아이디 등 상태 표시나 좀 더 역동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. 실행되고 있는 백그라운드 앱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누르면 사이즈가 커지고요. 그리고 다시 작아지고 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적인 메리트는 몇 번 사용해 보다 보면 사실 크게 감흥 없잖아요. 저는 무엇보다도 백그라운드 재생 면에서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되더라고요. 멀티태스킹을 하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 실행 확인을 수시로 확인하고 직관적으로 눌러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사용하면서 체감이 됐었습니다. 이전 같은 경우 백그라운드 실행을 보려면 아래를 이렇게 쓸어 올려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. 사실 이런 식으로 사용 시에도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이게 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응이 되다 보니 괜히 12 프로 다시 만지다가 괜히 상단을 이렇게 누르게 되더라고요. 적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. 앞으로 지원하는 앱도 늘어날 것 같고 활용 면에서 기대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다 떠나서 백그라운드 앱 재생만으로 만족스럽긴 합니다. 그치만 단점도 있긴 합니다. 우선 영상을 가로 모드로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볼 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꽉 채워지지 않은 화면 같은 게 좀 더 거슬리더라고요.
12 프로 같은 경우는 노치 디자인이긴 하지만 중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14 프로 펀치홀이 확실히 좀 더 티가 많이 나죠.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자주 터치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셀피 부분이 더러워집니다. 12 프로 때는 가운데 상단 만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지문 방지 필름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다섯 번째는 AOD입니다. 12 프로에도 13 프로에도 없었던 AOD가 드디어 14 프로에 생겼죠. 처음엔 계속 이렇게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보통 다른 스마트폰 AOD의 느낌과 좀 다른 게 보통은 검은 화면에 시계만 표시를 하잖아요. 아이폰 14 프로 AOD 같은 경우는 잠금 화면 전체를 표시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 좀 분위기 있는 사진을 해놓게 되면 시계는 물론이고 약간 톤 다운된 느낌으로 AOD 화면이 유지되는데 사진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요. 또 위젯 세팅을 해놓을 경우 다 표시가 되다 보니 실상 이게 AOD가 맞나? 그냥 바탕화면이 좀 어둡게 켜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전 12 프로 사용자로서 처음에는 자동 화면 끄기 안함으로 설정해놓고 계속 화면 켜있는 줄 알고 전원 버튼 눌러서 화면 끄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조도 센서에 따라서 AOD 화면 밝기가 조절이 되거든요. 이렇게까지 신경 썼나 싶어요. 늦게 나온 만큼 제대로 보여준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. 또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아직은 배터리가 새 삥이라 짱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시간 단위로 AOD를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보면 약 2에서 3% 정도 더 소모가 되더라고요. 상시 화면을 볼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로 카메라입니다. 다이나믹 아일랜드 AOD만큼이나 12 프로에서 바뀐 게 체감됐던 게 카메라였는데요. 우선 4800만 화소로 무려 12 프로보다 4배입니다. 근데 처음에는 그냥 찍어도 4800만이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왠지 사진을 찍고 키워봤는데 12 프로랑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. 역시나 사진 정보를 보니까 이게 뭐지? 싶었는데 카메라 설정 탭에서 포맷에 들어가면 애플 프로 로우라고 활성화시키는 데가 있습니다. 애플 프로 로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카메라 부분에 로우라고 떠있죠. 이걸 또 이렇게 활성화해 줘야 진정한 4800만 화소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아니 이거 활성화 방법 모르면 괜히 좋아진 줄도 모르고 사진 정보에 12MP를 부정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아무튼 그렇게 찍어서 결과를 보니 확대해서 봤을 때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. 사진 모드도 좀 더 설정하는 게 많아졌습니다. 줌도 광학 줌도 4배에서 6배로 증가했고 최대 15배 디지털 줌도 좋아졌습니다. 그치만 조리개 값은 좀 너프됐는데요. 12 프로 메인 카메라가 1.6, 울트라 와이드가 2.4, 망원이 2.0, 14 프로 같은 경우는 메인이 1.78, 울트라 와이드는 2.2, 망원이 2.8입니다. 밝은 날 실외 사진들을 좀 비교한 사진인데요. 확대를 해보면 4800만으로 했을 때 확실히 더 선명하죠. 12 프로의 카메라 성능도 충분히 괜찮아서 사진에서 화소 차이가 아니면 크게 그렇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또 14 프로 같은 경우 오토포커스도 지원을 하고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 13 프로 사용자들은 감흥이 없겠지만 12 프로에는 시네마틱 모드가 없었는데 14 프로에 시네마틱 모드가 생겼고 또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날리는 감성 있는 영상을 찍을 때 괜찮더라고요. 오토포커스도 빨리 잡는 편이고 수동으로 포커스 잡으면 주변이 날리게 표현되는 것도 빠르게 잘 됩니다. 또 동영상 모드에 액션 모드가 있는데요. 이것도 동영상 촬영 탭에서 활성을 해놓게 되면 12 프로와 동영상 촬영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찍히더라고요. 브이로그나 익스트림 스포츠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일 듯 합니다. 그 외적으로 바이오닉 14에서 16 칩셋의 속도 향상 체감은 엄청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. 앱 전환이나 시작할 때 동작도 좀 빨라지고 홈 화면 돌아올 때나 페이스 아이디 등 엄청난 체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14 프로가 쾌적해졌다 싶습니다. 사실 12 프로를 한 2년 더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정도로 칩셋에 따른 빠르기 체감 때문에 바꿀 만큼의 메리트는 잘 못 느꼈고요. 또한 최근 OS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12 프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 했었고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5년 정도 OS 업데이트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2 프로는 좀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약 2주 넘게 사용해보면서 리뷰 목적이 좀 더 크지 않았더라면 12 프로를 그냥 사용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입니다. 개인적으로 14 프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없었고 색상 같은 경우는 12 프로에 비해 조금 아쉬웠고요. 또한 무게와 뒷면의 카메라 크기는 아직도 좀 부담스럽습니다. 다이나믹 아일랜드 백그라운드 재생이 좀 적응되면서 확실히 좀 편했고요. AOD 화면은 가끔은 화면이 아직도 계속 켜있는 것 같아서 억지로 전원 버튼을 한 번씩 누릅니다. 아마도 좀 더 사용하다 보면 AOD는 끄고 다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. 12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14 프로로 기변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.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